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요즘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으실 옷 하나씩 챙겨 나가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이 최근 점점 둔화됨에 따라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상승을 하여 어제 7,000달러를 다시 한번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7,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7,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메이저 코인들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경우 세 번째로 이제 7,000달러를 돌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밑에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약 5%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증시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1.61%, 나스닥은 1.85%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7,200달러까지 반등을 한 후 유지만 해준다면 반감기 호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 반등을 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의 반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달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 반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러한 리스크의 확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게 될까요? 네, 이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코로나발 이제 경제 위기는 러시아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가 이제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 내 현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이제 미디어는 러시아인들은 지난 3월에만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136억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며, 이는 지난해 총 ATM 인출액보다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러시아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내 사용자 수와 거래량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 러시아인들은 현금과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금융을 포기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러시아에서도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의 경우도 이 리스크에 의한 기업 지원책을 발표를 했죠. 네, 중소기업의 1인당 162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달 4월 말까지 예정된 한 달 동안의 유급 휴무와 이제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자가 격리 명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비가 급감한 상태이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수출 타격 또한 굉장히 크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통계 당국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3%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유가 하락은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국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 또한 떨어지고 있는데, 연초 대비 루블화의 가치가 약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측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금지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인데요. 네, 현재 러시아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지난 2019년에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이 보유한 주요 비트코인 채굴 사업장이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 이제 금융센터를 만드는 것을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리스크의 상황에 의한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와 중앙은행의 이러한 발언, 그리고 러시아에서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발자취를 봤을 때 조만간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올해 들어 엄청난 양의 추가 발행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이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1.2억 달러 규모의 USDT를 신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던 이제 3월부터 시작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테더 발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25일 동안 얼만큼의 테더가 발행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무려 10억 달러 상당의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에서 보시면 지난 25일 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USDT가 발행되면서 하루 약 4천만 달러 상당의 USDT가 발행된 꼴이라고 하는데, 네, 테더 재무부는 지난 한 달 동안 발행을 대폭 늘렸습니다. 25일 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USDT를 발행한 것인데요. 네, 유통되는 USDT 양이 이제 전례 없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언급해드렸던 검은 목요일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이 현금화를 하듯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한 USDT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추가 발행을 한 것이다. 저번에 이제 테더 측에서 밝혔었습니다. 네, 하루 4천만 달러의 USDT 발행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더의 자체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USDT 자산은 현재 총 7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지난 25일 동안 매일 40만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USDT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일부 USDT는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중국의 USDT 장외 거래의 가격이 2.19% 프리미엄이 붙기까지 했죠. 네, 현재 연초부터 USDT의 시가총액이 56%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러한 USDT의 추가 발행 소식의 경우 2017년 말 이루어졌던 초강세장 때 또한 테더에 엄청난 양의 추가 발행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발행이 이제 상승 동력이 되지 않겠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3주 남짓 남으면서 가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도약하다 이제 가격 상승을 전망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의 최신 보고서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성숙도의 도약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대규모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금이 시장 혼란의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사상 최고치로 증가했다며 올해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디지털 자산이 아닌 디지털 금으로 성숙될 전망이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온체인 지표에 비해 이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2만 달러까지 급등이 가능하다 언급한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최근 문칼이라고 불리는 닉네임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더 칼 에릭 마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2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일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발생했고 지금 어떤 자산도 어떤 흐름으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반감기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일주일 안에 2만 달러까지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같이 이제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와 같이 얘기한 소식인데, 네, 중국의 마이닝풀 CEO는 비트코인이 내년 9월 최고점 8.9만 달러 전망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 TOP의 최고 경영자 CEO인 장주어 어리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내년 9월 이제 8만 9천 달러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전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저점, 반감기 최고점과 같은 주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나아가 최저점 기록 시점부터 반감기 도래일, 반감기 시점부터 최고
시점 이제 기록 시점까지의 기간도 대칭을 이뤘다며 따라서 이 같은 주기가 똑같이 역사대로 흘러간다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도래 일로부터 491일 한 1년 반 정도 되겠죠. 2021년 9월 8일 최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투자 항목의 규모가 클수록 가격 변동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반감기 후 비트코인의 가격의 최고 가격은 최저가 대비 29배, 29배 높은 89,133달러로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이제 BTC TOP의 최고 경영자인 장저얼이 중국 SNS 웨이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내년 98,000달러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방금 CEO가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최저점, 반감기, 최고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또한 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반감기 모두 봤을 때 반감기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반감기 이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뒤에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2021년 말에서 이제 2022년 초쯤에 높게 상승하는 신고점을 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반감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아마 많이 없지 않을까, 시작하자마자 오른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리플사에서 유튜브 측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문제로 고소를 한 것일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유튜브 사기꾼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영상을 계속 재생을 하면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이런 사기를 쳤는데 이것을 본 빵형이 경로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사가 이제 사기 동영상 문제로 유튜브를 고소를 했습니다. 리플은 XRP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 유튜브 측이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사는 스트리밍 거대 기업이 사기 동영상을 단속하지 못했다 비난하면서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네, 자신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유튜브로부터 받고 싶은 금전적 보상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하다 이것은 아니겠죠. 네, 빵형의 경우는 유튜브가 지난해 15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창출했지만 자신들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명백한 사기 단속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을 이제 비꼬면서 비판한 것이겠죠. 네, 내용을 보아하니 아까 처음 언급했던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 행각이 2년, 3년 전보다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있는 것이 팩트죠. 네, 이러한 사기꾼들은 다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잡아서 엄벌에 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에서 주도적 역할을 원한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접촉 사회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폐, 현금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고 비접촉 사회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점점 부상을 하고 있죠. 네, 중국의 경우는 DCEP의 개발, 인민은행 측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하면 이제 미국도 질 수가 없겠죠. 미국도 이러한 사태가 퍼지기 전 몇 달 전에 이미 그 전 CFTC 위원장이었던 지안 카를로가 주축으로 해서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최근 이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 첫 번째 때는 기각이 되었지만 이제 두 번째 2조 달러 뉴딜 정책이 또 지금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죠. 이때는 디지털 달러로 이제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CBDC를 이미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 네, 중국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1년 말까지는 정확히 이제 가동을 하겠다 커리큘럼도 공개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CBDC의 개발 및
지금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네덜란드 중앙은행 또한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이러한 얘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에서 CBDC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제 줄여서 DNB라고 하네요. DNB로 이하 부르겠습니다. 이 DNB는 오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DNB는 당연히 생기는 의문 중 하나가 중앙은행은 시민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CBDC는 국경을 넘는 송금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결제 시장의 다양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DNB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이 CBDC를 테스트하는 경우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보고서는 지금 리스크의 위기 동안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으며 CBDC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은 또한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슬슬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서 2.0 버전의 백서가 공개된 이후로 이런 중앙은행 측에서 리브라도 다시 언급을 하고,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슬슬 리브라 옆에 다시 참여를 하면서 좀 리브라가 다시 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화제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DNB는 디지털 화폐는 위험도 가져올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DNB가 금융 위기 때는 시민과 기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잔액을 CBDC로 전하는 위험을 피하려고 애쓰면서 은행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분명히 유통 중인 CBDC의 양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의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게 되면 세계 중앙은행의 80%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IS죠. 네,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 측에 CBDC를 권고하기까지 했는데, 이 BIS가 권고를 하면 밑에 중앙은행 측은 은행들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영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과 이제 캐나다은행, 일본, 유럽중앙, 스위스 국립은행과 함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집단 연구를 주도해 왔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중앙은행이 국가 지원을 받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당장 출시할 계획은 없죠. 아직 당장 출시할 계획은 없지만 분명히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은 커리큘럼에 2021년 9월에 상용화를 시작하겠다 분명히 나와 있었죠. 네, 이처럼 지금 CBDC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신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기대 반등을 할 수 있게, 이제 같이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이제 CBDC 발행,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화폐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스크의 확대, 이 네 가지의 시너지가 모여서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상승을 이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 투기라는 인식의 제고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제 카르다노 창시자는 카르다노 코드 품질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찰스 오스킨스 카르다노 창시자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카르다노의 코드 품질은 업계 내 최고 수준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카르다노는 대규모 퀵 체크, 즉 다양한 테스트 목적 및 속성 검사에 사용되는 도구인데 우수한 사양, 전문적인 QA 부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크립토닷컴이 닷컴이라는 앱에서 이제 미 사용자 달러 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홍콩 소재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미국 사용자에게 ACH 즉 자동화 청산소를 통한 달러 인출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크립토닷컴 앱은 제가 지금 애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이 앱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월렛,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 암호화폐 카드, 암호화폐 적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크립토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이제 적금 시스템을 저는 필수적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런 그 트레이더분들
매일매일 이제 팔고 사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진 않지만 나는 이 XRP 뭐 XRP라든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 목적에 맞는 코인을 한 2, 3년 동안은 중장기적으로 홀딩하겠다 하시는 분들인 크립토 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시면 매일같이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크립토 언을 통해서 총 한 100달러 정도 하나로 12만 원어치의 이자를 받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이 있습니다. 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니면 이 위에 지금 올라가는 그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중장기 홀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나. 어차피 홀딩 할 건데 그 이자 안 주는 그냥 거래소에서 하는 것보다 이자를 주는 크립토 언이라든지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홀딩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2.05% 상승을 했는데 4월 22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9%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2.81%, S&P 500 지수는 2.2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2.05% 이렇게 상승했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2포인트 상승한 19를 기록했습니다. 네, 곧 있으면은 한 내일 정도면 이 정도 추세로 봤을 때 20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됐지만 극단적 공포 관계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네, 19포인트 절대로 높은 점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서 하락이 아닌 밑에서 상승하면 19포인트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는 100이면 낙관 그리고 0이면 공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4월달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죠. 한 일주일 뒤면 5월달이 시작되는데요. 4월달의 마무리는 한 30 정도 5월달에 시작을 한 30 초반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5월달 반감기 때는 50, 70까지 오르는 그날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죠.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이 10%, 구글 트렌드 지수,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혹시 또 이제 이 내용을 전하는 동안 또 다른 소식이 나온 게 있지 않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신에서는 미 상원이 595조 추가 지원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호재가 아니냐, 아마 달러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내용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상원이 지금 글로벌 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4,840억 달러 하나로 595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네, 추가 예산 지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해당 조치가 비트코인 상승에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S&P 500 등 미 증시와 커플링된 움직임을 보인다. 미 증시 반등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규모 정책 지원 정책은 암호화폐 희소성, 탈중앙화 등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안은 그 자체만으로 돈을 찍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네, 돈을 찍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돈의 그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코로나 사태, 그 글로벌 리스크의 사태가 퍼지기 전부터 2, 3년 전부터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했는데 이번 경제를 살리기 위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의 위신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기 기사에서 나온 대로 돈을 찍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볼리바르 찍을 때 그러지 않았었나요? 베네수엘라가 경제 부양시키려고 볼리바르 막 찍어내다가 이제 강도가 이렇게 돈을 훔치는 게 아닌 그 돈을 든 그 장바구니를 훔치고 도망가는 사태가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볼리바르도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살리려고 그 볼리바르 자국 화폐를 찍어내다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았기 때문이죠. 네, 이런 인플레이션과 반대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양적 경화 가치가 희소해진다, 희소성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움직임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에 다가오는 반감기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61% 상승했네요. 879만원대. 이더리움이 5.85% 상승하며 22만 5천원대. 3위의 리플 XRP가 2.11% 상승하며 23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2위 스텔라, 지금 리플의 형제라고 불리는 스텔라 같은 경우는 8.81% 상승하며 68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네, 시가총액 10위의 테조스 같은 경우는 7.5% 상승하며 2,8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3.5%로 전주 대비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